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익이라는 하나의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자회사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회사. 작년에는 안 좋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힌트를 다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별로 집행을 안 했어. 투자 집행을.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스타 이서구예요. 오늘 서울 지방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보니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증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증시가 다 아침에는 별로 안 좋다가 오후에 쭉 일어서는 흐름이 나와서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웃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피디님, 뭐부터 알아볼까요? 저번에 얘기하신 현대차 이제 조만간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예, 오늘 샀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희 무료 문자 회원께도 문자를 드렸어요. 적정한 타이밍에 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자를 드렸는데, 그 문자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어요. 화면 잠깐만 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현재입니다. 어저께 중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국 정부에서 소비를 살려라 라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가전에 보조금을 뿌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소위 찌라시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정보사항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가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상대적으로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끝일 것이냐? 아니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고전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온 국민한테 보조금을 줄 테니까 사라. 바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 풍리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트 그러면 잠깐 보죠. 차트 보면은요, 제가 바로 그제 요 양봉 뽑는 날, 위로 쫓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 또 말씀드린 것이 5일선이라 그랬죠. 예, 딱 5일선 18만 원 이하 권역 딱 주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매수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수급으로 놓고 봐도 오늘은 약간 부딪히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약간 매도해서 약간 눌린 상태. 그런데 오늘 다시 매수를 하는 흐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향후 긍정적으로 볼 여건은 충분히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코스닥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투자자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죠. 지수가 더 뻗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관문이 있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가요? 형이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파를 해주고 나서 둘째 형이 따라 붙고 셋째, 막내가 따라 붙는 형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 종목 가지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순환매가 분명히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세요? 특별히 거래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조정을 보였고요. 또 급등을 또 최근에 이뤘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거든요. 순환매, 시장은 건강한 상태, 더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보실게요. 거래소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까지 딱 왔다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상대적으로 어제 더 강했고 오늘은 앞에 고점까지 딱 돌파를 했어요. 주요 관문대를 이제 돌파한 거예요. 그런데 꼭 알아봐야 될 부분이 이 고점을 이은 부분을 하락 추세대라고 해요. 지난번에 이 추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승,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대가 완전히 벗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상승 추세로 이제 진입했다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으면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 해서 저점 매수를 계속 부르짖게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 매수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라고 그래요. 저 앞으로 이 용어를 많이 쓸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이유, 어제도 강한 이유,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도주가 뭐였냐? IT 소부장 종목이라고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이들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이 올라간 부분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부분이에요. 같이 상승을 했는데 주도적인 부분은 역시 코스닥의 IT 소부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해 보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종목을 관심을 줘야 할까요? 예, 지금 이틀 동안에 올라왔었던 주도주 섹터가 이끌고 갔다 그랬죠. 이 주도주 섹터 그리고 대장주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한 놈만 팬다. 이 영화도 있었죠.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왕 관심을 줄 거면은 주도 섹터, 그 중에서 주도 종목을 보는 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던 IT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저는 약간 기피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IT 소부장 쪽으로 보되 이거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단에서 하나씩 그때 제가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선두에 나온 종목군들이 IT 소부장에서 장비 쪽이에요. 장비.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서 투자 집행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지난주에요. 투자를 또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장비가 먼저 투자를 하면 공장을 세우죠? 그럼 거기에 또 기계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장비주가 일단 먼저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 대장주가 원익 IPS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비 쪽에서 원익 IPS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집행한다 하면은 이런 장비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익이라는 하나의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자회사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회사.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까마득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는 M&A로 커왔어요. 합병, 혹은 다른 회사 인수, 이래가지고 몇 개의 회사를 인수 합병하면서 여태까지 키워왔어요. 집중력이 있는 반도체에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집중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그 가운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여기에 장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만들기도 하고 태양광 장비 만들기도 해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이 회사가 가장 선두에 선다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먼저 아시면은 앞으로도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세가 계속 있었어요. 여기 원익 IPS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재무 정보를 딱 누르면은 그 다음에 이 창이 떠요. 그럼 원익 IPS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무 정보를 본다 그랬죠? 맨 아래로 가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점점 늘어나가는데 올해 보면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작년에는 안 좋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다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별로 집행을 안 했어. 투자 집행을. 그런데 올해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지금 예상치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발표가 돼서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요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요? 요번 주인데, 실적 발표가 이제 실제로 나오는데, 요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붙지 않을까, 감히 좀 예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작년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2분기, 늘어났네? 엄청 늘어났어. 3분기 보니까 더 늘어났네? 성장세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는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와 수급 부분 잠깐만 볼게요. 차트를 길게 한번 볼게요. 저점 2만원 선이죠. 19,300원. 여기에서부터 4만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도 뭐 나름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보니까 이제 더블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르는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최근 놓고 보면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대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볼 수는 있었는데 이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특히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 못 잡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급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매수했죠. 예, 물론 11월 초순에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바로 오늘 외국인 기관이 특히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끝날 매수세는 아닌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회원께는 문자를 드려요. 장중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전화번호 있죠.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전화번호니까 여기로 무료 문자 회원 신청하면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입 바라겠어요. 비가 오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시장은 뜨끈뜨끈 빨간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루 웃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일 주말인데 내일까지 이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